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65. 자, 페이지 65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걸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제 이런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고, 누가 등록을 신청할 것인가, 어디에 등록을 신청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들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될 요건, 이걸 등록 요건, 등록 기준 이렇게 부르고요. 이 요건을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배우고, 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는 이런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먼저 등록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그 두 줄 시험에 안 물어봐요. 등록이라는 건 오를 등이요 기록할 녹자다. 장부에 적어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이게 개공이라는 것, 의자가 개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그걸 등록이라고 해요. 장부에 적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격.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접법 요건이라는 중개업을 접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처벌되죠. 우리 3-2라는 걸 알고 있고. 2번을 가끔 물어요. 당사자 간의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등록이. 그러니 무등록으로 중개를 했다면 처벌될 뿐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밑에 기속적 행정행위 이 단어를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동그라미 1번은 우리 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조문인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자, 읽어보죠.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으면 등록을 해주면 안 되겠죠. 등록 신청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해주면 안 됩니다. 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면 등록을 해주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말을 좀 어렵게 썼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자, 기업번,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다. 그리고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등록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성질을 간다는 거예요. 등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눈에 익혀놓으세요. 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다 적합했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동네 왼수가 와도 등록을 해 줘야 돼요.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한 거죠. 자, 다음에 일신 전속. 등록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니 상속 안 되고 양도되어 안 된다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등록의 혜락적인 성격을 받고 그다음에 등록 신청자와 등록관청 절차 들어가는 건데요. 먼저 등록 신청자로 갑니다. 양괄호 1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괄호 빼고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법 조문이 이래요. 법의 구조 1항인데요. 법의 구조 2항이죠. 법의 구조 2항.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부정을 두 번 해서 간 긍정한 건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어지는 문장을 잘 바꿔서 써드렸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잘 이해가 돼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소공을 제외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공은 제외한다. 그러면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소공인 상태에서 자, 개공이 된다면 사무소 2개 걸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원으로 있는 사무소에서 내 사무소로 물건을 이렇게 빼돌릴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중소속이라는 걸 배워요. 중개사무소 2군데 걸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중소속 금지에 따라 소공인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소공인 상태에서 개공이 될 수 없고 동그라미 2번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 그리고 제외란 단어. 제외란 단어 신경 써주시고요. 제외. 포함 이러면 틀리니까. 이게 제외인가 포함인가 헷갈릴 때는 이 동그라미 1번의 첫 문장을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3번은 외국인과 외국의 주된 영업소든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증 딸 수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정도 익히시면 충분해요. 자, 등록 관청은 어디냐 이거죠.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걸 줄여서 우리 등록 관청이라고 줄여 말하자 이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줄여서 뭐라고 하자? 등록관청이라 하자. 근데 뭐가 있는 시군구예요?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예요. 신청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따지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그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이다. 근데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에 가는 거고요. 네. 구가 없는 동네에서는 시가 등록관청이에요. 시가. 구가 있으면 어떤 구이든 따지지 않아요. 자치구이든 자치구가 아니든 이제 행정구이든 따지지 않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로 가는 거고 구가 없는 시일 때는 시청에 가는 거예요. 읍이나 면 단위는 군에 가는 거고 그래서 시군구에서 그 시는 구가 없는 시를 말하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가는 거예요. 가끔 시험에 잘 뜨는 것이 뭐가 있냐면 광역시장에 나오는데 광역시장 그 동그라미 2번에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에 시장에 괄호 열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그 시장을 말한다 이거예요. 구가 없는 시일 때는 시장에 가서 등록 신청하고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는 제주시나 서귀표시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는 얘기죠.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이다. 동그라미 2번 주소지 관할하고 상관없다. 다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구가 있으면 구에 가고 구가 없으면 시에 가라는 얘기고 따라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특별시, 광역시는 잘 물어봐요. 특히 광역시를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광역시는 무조건 구가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시장은 시장이지만 등록관청은 아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법인 있죠, 법인. 그 법인은 협동조합이어도 된다고 그랬지만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일단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자, A구에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죠. 주된 중개사무소라면 본사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 이 법인의 본사를 A구에 두고요. 여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A구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면 되죠. 등록관청.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거든요. 그냥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무소. 근데 분사무소는 이 A구 안에는 둘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에 배워요. 만약에 어떤 큰 기업이 A구에 본사를 두고 분점을 이 안에 둘 수 있다면 분점을 한 300개, 400개를 두는 거예요. 두고 이 지역을 아예 다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계공들은 다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아예 둘 수 없다. 아예 둘 수 없고 그 밖에 시군구에 둘 수 있는데 시군구별로 한 개씩만 둘 수 있다. B구에 둘 수 있는데 한 개만 둘 수 있다고. C구에도 둘 수 있지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능력과 둘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사무소는 3개인데 시군구도 3개고 한 회사란 말이에요. 한 회사. 그러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는데 설치 신고는 A구에 한다. 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이 분사무소 휴업 신고, 이 분사무소의 폐업 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다가 한다. 이렇게 나중에 배워요.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A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 이렇게 불러요. 같이 해보죠. 시작.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를 여러 개 두더라도 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뭐라고 하자? 등록한청이라고 부르자는 약속이에요. 약속.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만 등록한청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따라서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은 그 중개법인의 등록한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래 앞으로 설치신고, 이전신고, 효피업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에 하게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방금 우리는 등록한청이라는 개념을 본 거예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다. 자, 오른쪽에 등록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요건이라고도 하고 같은 뜻이란 거 알아야 되고요. 등록기준과 등록요건은 그 첫 줄에 뜻을 적어드렸어요.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요건, 이걸 잘 체크해 두세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요건을 말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우 시험에 잘 나오고 거의 매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등록 기준, 등록 요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또 법인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중요한 말 나와요. 다만 잘 체크하세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지역 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고. 근데 이 지역 농협 같은 법인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지역 농협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잘 나와요. 그 표현도. 자, 등록 기준 밑에 법조문 넣어드렸고 법조문 밑으로 내려갈게요. 양거로 1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싶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받으시오? 실무교육을 받으시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죠.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그랬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등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죠. 우리. 실무교육 간단합니다. 다른 교육 들어가면 안 돼요. 연수교육 받는다는 등 직무교육 받는다는 이런 헛소리해요. X고 실무교육 받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라. 그럼 이 말은 등록 신청 전에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란 말인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잖아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기 전에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확보를 해야 등록을 해줄 건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어요. 자, 원칙 들어갑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원칙. 이 말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와라. 저 밑에다가 메모하셔도 되는데 건축법에 이제 건축 절차가 있어요. 건축 절차가 있는데 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아라.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해요. 건축물을 짓겠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방금 읽었던 문장은 뭐냐면 이 요건을 다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진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그래야만 등록해 줄 거야.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이 절차를 거치란 얘기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다 적어드렸어요.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또 중요한 법조문이 있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실제 법조문. 그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 뭐 임시 공연장이나 모델하우스 같은 건데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 오해할까봐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하면 된다라고 법조문을 오해할까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이야 되되 다만 가설 건축물에는 등록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잘 나와요. 그것도. 가설 건축물엔 등록할 수 없다. 자, 뒤로 가시게 이 원칙이라고요. 이 절차를 다 거쳐서 건축물 대장까지 만드는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원칙. 다만 다음 페이지 예외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뭐 칠판에 쓴 단어 중에 사용승인 있죠? 하나만 읽어보죠 일단.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예외.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냐면 어떤 지역을 새롭게 개발할 때 건축물이 쭉 순서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앞서 지어진 건축물이면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완비가 다 되었을 때 한꺼번에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 남들은 다 사용 승인 받아 쓰고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못 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왜 이 단어가 여러 개냐면 공법에 이 법에서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법들에서 쓰는 단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준공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준공인가,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이래요. 예. 그냥 사용승인 하나만 익혀도 돼요. 사용승인 받은 건물이면 아직 건축물 대장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 틀리겠네요. 원칙과 예외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봅니다. 3번. 3번은 뭐냐면 일단 이런 건물을 갖추되 사용권 확보라는 거죠. 사용권. 일단 그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사용권을 확보해라. 이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라는 말인데 그 중에 우리 꿈이 뭐예요? 꿈. 소유주 소유. 우리 10층짜리 건물 지어서 1층에서 중개하는 게 아주 우리 가장 소박한 꿈이잖아요. 꿈이고. 소유 다음에 뭐가 마음에 드세요? 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사용대차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남의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사용대차.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전세. 그 다음 임대차도 어디예요? 네. 하나씩 다 물어봐요. 이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용 가능하다. 근데 사용대차 다음에 등자 보이죠? 등이 뭐냐면 등 안에는 사용승낙도 들어간다. 바로 밑에 줄에 써드렸어요. 사용승낙이라고. 사용승낙은 뭐냐면 예를 들어 중개보조원이 임차한 사무소예요.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 공인중개사는 아직 사용권이 없잖아요. 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승낙서를 써주는데 별도 양식은 없고 그냥 백지에다가 중개보조원이 써주는 거죠. 내가 임차한 이 사무소를 공인중개사 네가 사용해도 돼. 이렇게 써주는 게 사용승낙서예요. 이 사용승낙서를 가지고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등에 따라서 뭘 확보하라? 사용권이라는 걸 확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시면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간단해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무소를 확보해 오면 등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인. 법인이 갖출 요건이 중요하죠. 자, 법인은 일단은 법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면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 법인 설립 등기는 어디 가서 하냐면 법원 등기소에서 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해서 회사가 만들어지죠. 네. 이 법인 설립 등기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엔 이걸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어요.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열어보면은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자본금이 얼마인지 적혀 있고, 그리고 상법상 어떤 회사냐, 상법상 어떤 회사냐, 아니면 뭐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겠죠. 이번에 신설된 거니까 이게 2016년 1월 12일자로 신설된 내용이에요. 협동조합이어도 되니까. 자, 이게 이제 등록 기준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런 법인을 만들어 오라고요. 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어떤 건 관계없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이어야 한다가 올해 신설된 거라고요. 1월 12일자로. 예전에는 상법상 회사여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협동조합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틀리게 낼 수 있는 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 이제. 이게 작년까지는 옳은 지문이었거든요. 올해는 틀려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이러면 X입니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네, 협동조합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돼요. 그럼 협동조합이 뭐냐면 밑에 참고에 넣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비영리. 그래서 저 위에 1번 제목 다시 보세요. 반가로 1번 제목을 다시 보면은 저 위에 1번, 반가로 1번 제목이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근데 괄호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제외도 동그라미 있어요. 제외, 중에 이런 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 그냥 자본금 5천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냥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냥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세히 설명내드렸고 동그라미 2번 상법상 회사의 종류도 써드렸고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 종류가 있었다. 저번에 공부했었죠 우리. 자, 1번 올해 중요하다는 거. 신설된 내용이 있어. 협동조합. 알겠습니다. 자, 이런 법인을 만드시오. 알겠고 이런 법인을 만드시오. 그 다음 밑에 2번이 좀 중요한데요. 2번은 뭐냐면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설립 목적은 업종을 말해요. 업종. 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만들어졌냐 이거지. 이 업종은 우리 법의 14조에 정해져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 어떤 큰 기업이 중개법인이라고 명목상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회사를 이용해서 탈세를 한다거나 또는 뭐 중개업과 부동산과 관련한 다른 업종을 할 목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려. 문의상으로만 중개법인을 만들어 놓고 딴짓거리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니네들은 우리 법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정해져 있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딱 7가지의 업무만 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야 돼. 만약에 우리 법 14조에 정해진 7가지 외의 업무를 하고자 회사를 만들었다. 너 그럼 니네 등록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겸업제한을 받아. 겸업제한을 받는데 우리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14조 규정된 업무는 우리 다음에 자세히 배웠는데 중개업이 있고 첫 번째 중개업이 있고 다음에 열거된 6가지 업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7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만약에 14조 규정된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는 개설 등록이 아예 되지 않아요. 잘 체크해 두세요. 14조 외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없어. 아예.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후에도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네.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 기준에 적혀 있는 거죠. 당신네들은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우리 법에 있는 7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돼. 그래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에 그 7가지에서만 적혀 있어야 돼. 그 외 것이 적혀 있으면 등록해 주지 않아. 등록 안 해줘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은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럼 등록할 수도 있지. 근데 운송업 이런 건 안 돼요. 중개업과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7가지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그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대표자 임원 사원인데 1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당연히 대표자는 중개사야 되는 거고 대표자를 제외 이미 대표자는 중개사니까 제외해야죠. 포함이면 틀려. 포함이라고 잘 나와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일단은 이것 좀 하나 메모해 주세요. 기본서 만들면서 거기까지는 개정된 내용이라서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좀 추가 좀 해서 적으세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협동조합의 그 임원이 있잖아.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 이렇게 쓰시고요. 협동조합의 임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오는 말이라서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좀 알아야 되지. 일단은 이사장 한 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총 4명이네요. 총 임원은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3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이사장은 포함되는 거고 이사 안에. 그래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은 4명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4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회사, 상법상 회사의 경우는 한 2명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사가 아니면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은 될 수 있죠. 예. 14조 외에는 중개업 이외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14조 업무에는. 자, 만약에 대표자를 빼고 1명이다. 뭐 상법상 회사라면 가능하니까 협동조합은 4명이어야 되지만 상법상 회사로 가볼게요. 상법상 회사다. 대표자 빼고 한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이어야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대표자 빼고 2이면 1명은 돼야죠.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대표자 빼고 3이면 1명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적인 것처럼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이 1명에서 3명인 경우는 1명 이상의 중개사야 되네. 그러면 협동조합은 대표자니까 이사장이 대표자 포함해서 총 4명 이상의 임원, 최소한 4명은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이 중에 대표자는 중개사야 되고 나머지 3명 중에
여기 2명, 여기 1명 중에, 나머지 3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중개사야 된다. 협동조합이 총 임원이 4명이면 4명 중에 2명은 공인중개사야 되겠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표자고. 네, 그렇죠. 그리고 대표자 빼고 내실 땐 둘은 돼야죠. 둘. 5도 둘은 돼야 되고, 6도 둘은 돼야 되고. 시험에 7도 나왔어요. 7. 7은 셋은 돼야 되죠. 3분의 1 이상이 되니까. 8도 셋. 9도 셋은 돼야 돼. 그래서 나누기 잘 안 되는 걸 물어봐요. 나누기 잘 안 되는 거. 4, 7 이런 거 물어봐요. 1에 3이면 1, 4, 5, 6이면 2 이상, 7, 8, 9면 3명 이상이 중개사야 됩니다. 잘 계산해 두시고 협동조합도 혹시 모르니까 잘 익혀 두시고. 자, 밑에 이제 네 번째는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아요. 우리 전 시간에 실무교육 배웠잖아요. 대표자, 임원, 사원의 전원과 분사무소를 같이 두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라. 전원이 중요해. 전원 다 받는 거. 중개사무소 확보는 아까 배웠던 거 똑같아. 원칙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이면 된다. 무허가 건물 안 돼. 가설 건축물 안 돼. 그다음에 사용권 확보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요건을 다 공부했어요. 등록 요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소공은 제외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가 없으면 시, 광역시, 특별시 이런 데는 아니고, 여기에 등록을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가 미리 갖출 요건,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갖추고, 법인이 갖출 요건이 5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4조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 외 업무를 하고자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대표자는 중개사야 된다. 빼고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야 된다. 실무교육 전원 다 받아라. 중개사무소를 갖추어라. 이런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우리 아까 앞장에서 이런 거 있었죠. 67쪽 맨 위에서 지역 농협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일 경우는 지금까지 배운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69쪽 가실게요. 69쪽. 이제 모든 요건을 갖췄으니까 등록 신청하셔야지. 등록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그게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해 볼게요. 등록 신청할 때는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겠지요. 신청서 서식 있을 거고요. 국토부령에.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에 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구비 서류를 내는데 어떤 서류는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안 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공짜가 아니에요. 수수료도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넣은 수수료를 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자, 거기 있는 세 줄은 읽어보시라고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있는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관할 시장구청장인 등록관청에게 신청해라 이건데, 이때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은 내지 않는다 이거네. 왜 안 내는가? 자,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 이 사람들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좀 이따가 등록 신청서 보실 텐데요. 등록 신청서에다가 내가 어떤 시도에서 자격증을 받았는지를 써내게 돼 있어요. 써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전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증 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안 내요. 사실 내고 싶죠. 얼마나 내고 싶어요. 이 확대 복사해서 내고 싶었는데 안 내요. 참 안타까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갖고 가보세요. 내진 않아요. 시험에는 안 된다고 답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도 안 낸다. 왜 안 내냐? 등록관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행정기관끼리 전산망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굳이 뭐 그 공무원이 컴퓨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떼서 그 사람한테 또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안 내요.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은 항상 내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부는 계속 안 내다가 한 번 낼 때가 나와요. 나중에는. 일단은 세 가지 안 냅니다. 자격증서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안 낸다. 자, 그럼 또 내야 될 서류. 실무교육 받았다. 사본 내야지. 법인이면 그 임원, 사원들 거 다 내야죠. 다 내야 되고. 이쁜 사진은 왜 낸대? 아, 이따가 등록증에 붙여줄 사진이에요. 등록증에 딱 이렇게 붙여줄 사진을 한 장 내는 거예요. 이쁜 사진을. 사진도 이쁘게 나오려면 이쁠 때 미리 찍어놔야 돼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얼굴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봄에 예쁠 때 미리 찍어놔야 돼요. 나중에 손님들이 몰라볼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세 번째는 뭘 내시느냐. 사모서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죠. 건축물 대장은 내요, 안 내요? 건축물 대장은 안 내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라는 서류를 내야 되죠. 임대차한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낼 거 아닙니까? 다만 개동 배출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사모서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라. 아까 이거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사용 승인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은 작성이 안 돼 있네요. 이런 증명서류를 내라는 얘기예요.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서류 세 가지고 지금부터 내는 것은 외국인만 내는 거예요. 외국인만. 내국인은 안 내고 외국인이나 외국의 주된 영업소든 법인만 내는 서류인데 일단 1번은 제목만 밑줄 치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 내국인은 안 냅니다. 외국인만 냅니다. 내국인은 이따 공무원이 관계기관에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신원조회 한다는 거예요. 신원조회.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인지를 확인하는데 외국인은 신원조회 안 되니까 본인이 서류를 증명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 니은은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2번은 상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 법인만 낸다고 돼 있어요. 상법의 61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의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안에 꼭 영업소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내라고요? 외국 법인만 내라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딱 보고 내네, 안 내네, 외국인 내는 거네, 외국 법인 내는 거네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밑에 수수료도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이렇게 신청서 받고 신청서를 아직 안 받고 내는 수수료 내는 거 안 내는 거 수수료 보셨어요. 그럼 신청서 한번 잠시 구경을 할게요. 신청서는 73쪽에 있습니다. 73쪽을 보시는데 제목을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이기도 하고 나중에 배우는데 인장등록 신고서이기도 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라고 돼 있죠. 처리기간 항상 우측 상단부에 적혀 있어요. 처리기간 7일. 처리기간이 뭐냐면 공무원이 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 신청서를 처리해서 이제 등록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데까지 7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신청인 밑에 자격증을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써내게 돼 있잖아요. 종별도 있고 법인과 공인중개사 중에 뭐가 되냐 이거죠. 사무소 갖추었다. 밑에 제출 서류 있고 밑에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안 내도 되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수수료도 적혀 있고 그래요. 인장을 날인해서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좀 이따가 75페이지 가서 이제 등록증을 받게 돼요. 받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70페이지 맨 중간 밑에 이제 양거로 2번 할 차례잖아요. 양거로 2번. 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7일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지금 공무원은 신청서 받고 서류 받고 수수료 받았어요. 놓고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 앉아 기다리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놓고 가지요. 7일이니까. 7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놓고 가 그래요. 놓고 가. 어디가 있으면 되죠?
집에 왜 가요? 개업 준비해야지, 개업 준비. 7일 바쁘잖아요. 가서 간판도 이쁘게 달아야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핑크색으로. 리본도 달아야 되고, 풍선도 달고, 떡도 맞추고, 돼지머리도 준비하고, 수건도 찍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개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동안 공무원은 등록 기준을 심사하는 거죠. 결격 사유도 있는 거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이 법에 정해진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속적 행정행위를 한다고.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신청했네. 등록 요건에 적합하네. 결격이 없네.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자에게 등록을 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 등록대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내 거 생활기록부 하나 만들어져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다가 아무개 이렇게 적어서 이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등록해 주는 거죠. 등록해주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개공이 된 거죠. 개공이 된 사실을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 공무원은 그걸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공이 되었다고 알려줘요. 원래 이제 문서가 날라와야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베르트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개공을 만들어주고 그 등록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도 알아야 되고요. 서면 통지도 알아야 돼요. 서면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근데 밑에는 참고하시고 밑에 중요한 건 아니고 서면 통지를 받으면 개공이 된 거죠. 개공이 되었지만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안 돼요. 곧바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건 아니죠. 개공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증 설정하고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고 업무를 개시한다 쭉 배워요. 그러니까 바로 이자가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징역벌금을 가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아직 등록증 받기 전이잖아요. 몇 가지 파지하는 의무 위반이 된다는 거죠. 일단 개공이 되었다 이거예요. 서면 통지, 문자가 날라와, 편지도 날라오고 개공이 되셨다고 축하한다고 엄청 기쁘죠. 그럼 나는 이제 등록관청이 뭘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등록증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밑에 이제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참고. 저 오른쪽에 양가로 4번 거기로 갈게요. 양가로 4번 보증의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보증 가입을 해야 돼요. 보증 가입을 해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걸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데 일단 개공이 되셨잖아요. 개공이 된 이후에 중개업을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고의나 과실로. 자, 한마디로 개공이 무슨 행위를 하다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이미 폐업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찾아갔더니 나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거나 이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개공은 이런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보증 설정은 3가지 방법을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이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에 가입하는 건데요.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되는데 1억, 2억을 내란 말이 아니고요. 보험료 내면 된다고요. 보험료가 1억짜리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한 15만 원 가까이 돼요. 이 보험료를 내면 이 회사는 1억을 공짜로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증인만 되어주는 거예요. 보험료 15만 원 받는 거는 1년 동안 보증서 주는 비용이고 이 회사에서 먼저 1억을 물어주고 다시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요. 이거 처음에 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계시는데 개공이 내가 일부러 내가 부주의로 사고친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사고치고 부주의로 사고친 거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주는 건 당연한데 내가 무자력일 수 있으니 이 보증 가입을 해서 이쪽에서 먼저 물어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시 개공에게 묻는 걸 말한다는 거죠. 네.
공짜로 물어주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협회에 공제 가입해도 돼요. 공제료는 한 23만 원 좀 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원래 이제 상호부조의 목적을 갖지만 공제도 공제금 받아가지고 1억 물어주고 100% 구상권 들어와요. 둘 중 하나에 가입하는 거고 아니면 법원에 내가 1억이나 2억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을 쓰는 계공은 거의 없습니다. 셋 중 하나 가입을 해요. 이때 가입을 하는데 왜 지금 가입을 하냐면 그 과정을 좀 말해야 돼요.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고 통지를 받으면 이때 이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등록번호가 나와야만 보증 가입이 됩니다. 이전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 이자가 개공인 되었는데 등록증을 바로 주고 중개업을 하게 하면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우려가 있으니 당신은 개공이 되었지만 어차피 등록증을 찾으러 올 테니 찾으러 올 때 보증 가입을 해서 신고하시오. 그래야만 등록증을 주겠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가입해서 신고해라.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네. 등록 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개공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 30조 1항에 돼 있어요. 2번. 그래서 개공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하게 되고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보증 설정이 돼 있다고요. 밑에 2번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중개사무소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동그라미 2번에 부연 설명해드렸어요. 3번 중에 동그라미 3번. 따라서 이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요건 X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요건이라는 건 등록 신청 전에 내가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 요건 아니고 등록 신청서에 내가 첨부하는 서류도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가 낼 수가 없죠. 아예.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첨부해라 하면 X예요.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X. 되게 잘 나옵니다. 주의하십시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했어. 방금. 신고했더니 자 5번에 1번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은 이 개설 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거 아니에요. 모든 서류는 다 서식은 국토부령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령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이 등록증의 정확한 이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첩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미친 듯이 교부한다 이거죠. 지첩시 교부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에 1번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이 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할 일이 더 있군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리 생활기록부예요. 이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단원에서 중요하게 하면 나올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우리 거 생활기록부 만드는 거구나. 당연히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 겁니다. 개시. 등록증 받아서 액자도 걸고 인장 등록도 하고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휴업 단원에 가서 그쪽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업에 관한 내용인데 일부 좀 알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때가 이제 개설 등록을 했을 때가 개공이 된 거잖아요.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하느냐 이건 내 맘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면 통지를 받은 날이 4월 1일이다. 4월 1일이면 4월 1일 날 이게 다 가능합니다. 보증 설정 신고하고 등록증 받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사정에 따라 4월 10일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20일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5월 1일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내가 오픈식을 하고 싶다. 개업식 하고 싶으면 5월 1일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좀 성대하게 준비하고 5월 1일자로 보증 가입을 1년짜리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1년 가서 신고하고 등록증 받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내가 개공이 된 때인데 개공이 되었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럼 이거는 결국 휴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휴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배우지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등록한 자에 신고를 하라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뭐가 됐는데 개공이 됐는데 얼마를 초과해서 3월을 초과해서 뭘 하지 않는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결국 휴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은 이걸 미리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그대로 나와 시험엔 3월을 초과해 휴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해야 된다. 따라서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등록한 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협회 통보 여기가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인데요. 등록 간청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신고사항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전국의 모든 등록 간청 시군구 전국의 모든 등록 간청은 이달치 등록 신고 행정처분사항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다 통보해줘라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공될 단체로서 이러한 일들을 모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통보하는 딴소리하면 안 돼요. 등록 간청이 이달치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것이 박스에 들어있는데 자 등록 행정처분 신고라고 그랬죠 방금. 그냥 순서 약간 바꿔서 등록 신고 행정처분사항이잖아요. 행정처분사항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등신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등신 행정처분이다. 등록 신고 행정처분사항을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라고 해요. 등록증 교부사항 1번이죠. 등록증 교부사항 이달치 뭐라고? 2, 3, 4, 5번이 다 신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폐업 등의 신고, 이전 신고,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 정지다. 그럼 해당 단원 가면 이게 또 나오겠네요. 해당 단원이 또 나오겠죠. 이달치 등신 행정처분을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절차가 다 한꺼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셨고 밑에 재교부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76페이지 등록에 관한 짜투리 내용이 좀 더 남았고 이쪽 내용을 확인하고 무등록 중개업도 공부하고 결격 사유도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